안녕하세요. 변호성 노무사입니다. 인서노무 개념 잡기. 오늘은 이제 연차휴가 관리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입사일 기준은 다른 강좌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회계연도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가 어떻게 보면 인사관리 제일 어려운 파트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질문을 받았을 때 제일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좀 회계연도 기준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회계연도 관리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기본적인 연차휴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이 있고요. 그걸 사용하는 기준이 있는데, 휴가를 부여를 할 때는 최초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에 1일씩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자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 1년 단위로 해서 기본휴가로 매 1년에 대해서 15일, 그 다음에 2년마다 1일씩을 가산해서 2년에 1일씩을 추가를 해서 가산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 1년에 대해서는 15일, 2년차 때 15일, 만 3년 때 16일 이런 식으로 부여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연차휴가의 관리는 기본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설명드릴 회계연도 방식이라는 게 직원 수가 많으면 모든 연차휴가를 개별적으로 관리를 한다라면 그 관리 자체에 너무 많은 관리력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떤 획일적인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노동부가 인정을 해주는 제도, 이거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회계연도 기준 방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면서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대부분은 회계연도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회계연도 방식은 법에서 입사일 원칙 기준을 마련해 놓은 원칙을 알고 그 다음에 사실 응용되는 방식이라서 이 회계연도를 듣는 분들은 반드시 개인별 입사일 기준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듣고 이 회계연도 방식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연차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 1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근데 이 1년이라는 건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1년 미만으로 사용을 하게 하는 건 안 되고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았다. 연차휴가 일수가. 그러면 그게 저희가 보통 연차휴가 수당이라고 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청구권이 발생을 해서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되는 프로세스. 이게 연차휴가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이고요. 1년 미만자를 중점적으로 해서 법이 개정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개정 전에 대한 방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회계연도 방식을 쓰는 회사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근데 회계연도 기준 방식을 개정법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미 이전의 부여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회사들,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에 원칙적으로 잘 맞춰놓고 개정법을 반영해야 되는 의미로 개정법 이전의 내용을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원칙을. 16년 7월 1일 입사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회계연도 기준의 방식의 가장 큰 건 이 최초 1년 동안에 근로자별로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월 단위로 하나씩 부여하는 건 똑같아요. 이거는 회계연도 방식이든 개인별 입사든 똑같거든요. 16년 7월 1일에 입사했으면 17년 7월 1일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1년 동안은 월 단위로 월 1일의 휴가를 부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휴가는 개정법 이전에는 가짜 휴가였습니다. 가짜 휴가. 근데 하여튼 부여는 해야 돼요. 쓸 수 있게. 근데 이 중간에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대부분 회사들이 갖고 가는데 1월 1일자 전 직원 휴가를 부여하고 12월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다음 연도 1월에 미사용수당이 나가는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에 따르는 회사는 이제 17년 1월 1일, 16년에 입사하신 분은 다음 연도 1월 1일 날 연차휴가가 부여가 돼요. 회계연도 기준 방식으로. 이때 부여하는 방식, 이 7.5개라는 계산식 한 번만 보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입사 다음 연도 1월 1일 날 부여하는 방식은 365분의 전년도 근무일수, 결국 16년 7월 1일부터 16년 말까지의 근무일수인 184일, 그리고 365분의 184 곱하기 원래 15개의 비율 계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5개 곱하기 365분의 전년도 출근일수 하면 7.5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7.5개가 부여되는 방식.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15개 부여되는 방식이 회계연도입니다. 그럼 그 다음 연도도 15개겠죠, 여기서도. 그 다음 연도는 16개일 거고요. 근데 사실 이 7.5개를 부여 안 하시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제가 보면. 그냥 월별로 하나를 발생한 걸 그대로 여기서 인정을 하겠다? 그건 별개입니다.
개정법 이전에도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에 하나씩은 발생을 하는 거고 회계연도 방식은 여기서 7.5개라는 365일분의 전년도 근무일수 곱하기 15개라는 개념으로 부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요 기간에 발생하는 A라는 휴가는 개정법 이전에는 가짜 휴가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 기간 16년 7월 1일부터 16년 말까지 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이 7.5개에서 차감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5일 이 16년도에 7월에 입사해 16년도에 만약 이틀의 휴가를 썼다. 그럼 7.5개 마이너스 2일 해서 5.5라는 휴가만 부여하는 게 이전법의 방식이었고요. 그러면 다음 연도 18년도 입사 다음 연도 1월 1일 그 다음 연도 1월 1일 15개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17년도에 6월 말일까지는 1년 미만 근로기간이었거든요. 그때 매월 하나씩 발생한 연차 휴가를 이 B도 가짜 휴가거든요. 1년 미만 휴가 전체가 가짜 휴가였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겠다면 또 여기서 사용일수를 차감하는 거예요. 사용일수. 언제의 사용일수? B에 대한 사용일수를 차감하는 거예요. 근데 양쪽 다 이 기간에 쓴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얘는 이 5일의 휴가는 7.5개가 발생을 하면서 사라지고요. 이 6일의 휴가는 15개가 발생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짜 휴가라고 표현을 드리고 가불 개념이라고 표현을 드린 이유는 이 휴가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쓸 휴가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부여를 해준 휴가고 진짜의 모양은 없는 휴가거든요. 가짜 휴가. 그래서 이게 개정법 이전의 방식이고요. 이제 법이 바뀐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연차 휴가 방금 제가 가짜 휴가라고 했던 그 부분이 진짜 휴가로 바뀌었다라는 게 이제 개념상의 얘기인데 결국 근로기준법의 제60조 이 사망이라는 이 사망 하나가 삭제가 됐어요. 삭제. 법에서 저 사망을 삭제를 했는데 저 사망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1년 미만 근로한 기간에 발생했던 월 1일의 휴가를 포함해서 최초 1년에 15일을 발생하고 만약에 1년 미만 기간 동안 사용한 휴가가 있었다면 그 15일에서 그 사용 횟수를 빼라라는 게 이 사망의 내용이에요.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이 사망의 내용 그거였어요. 근데 이게 삭제됐어요. 이게 삭제됐다는 얘기는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만약 휴가를 사용했으면 15일에서 차감하고 이 1년 미만 기간 동안을 포함해서 15일로 해라라는 문구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1년 미만의 기간의 휴가를 진짜 휴가로 바꿔줬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바뀐 거냐면 개정 전에는 그래서 만 1년이 되면 딱 1년이 되면 연차 휴가는 토탈 15일이었어요. 근데 개정 후에는 연차 휴가는 토탈 26일이다. 제가 그래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만 1년이 되면 연차 휴가 26일이 맞아요?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법이 개정돼서 딱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기존에는 연차 휴가가 전체 기간에 1년에 대해서 15일이었는데 개정법은 26일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도표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8년 7월 1일 날 입사하신 분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연도 19년 1월 1일 시점에서 회계연도 연차휴가가 발생을 해요. C. 이 회계연도 연차휴가인 C의 계산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5일분의 전년도 근무일수인 184일 곱하기 15개. 그러니까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15개를 비례해서 부여해라. 이런 뜻입니다. 15개를 비례해서 부여하면 7.5개가 이제 발생을 했고요. 회계연도 방식이기 때문에 입사 다음 연도 1월 1일 날은 15개가 발생을 해요. 이건 똑같아요. 근데 만 1년 기간 동안에 아까도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했는데 개정 전에는 이 11일이 사라졌다. 가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이 바뀐 이후에는 얘는 진짜예요. 진짜 휴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짜가 진짜로 바뀌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얘가 진짜 자기 휴가예요. 그래서 얘를 발생을 시킬 때 개정 전에는 여기서 쓴 게 있으면 여기서 차감하고 여기서 쓴 게 있으면 여기서 차감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얘는 얘 5일 별도 7.5 별도.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7.5개도 있고 5일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랑
얘도 별개.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15개도 있고 6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휴가를 상관없이 회계연도 부여하고 얘를 썼든 안 썼든 얘는 별도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개정법의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 부여한 휴가도 있고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11개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 휴가는 무조건 1년간의 사용 기간을 보장해 주고 안 쓰면 수당으로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18년도 7월 1일부터 18년도 12월까지 발생한 이 5일 있잖아요. 이 5일의 휴가를 19년 1월 1일 날 연차휴가 7.5개라는 회계연도가 발생을 할 때 얘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 5일의 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시점에선 없어요, 지금.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18년도 8월 1일 날 발생한 연차휴가는 19년도 8월 달에 수당이 나가줘야 되고 18년도 9월에 발생한 건 19년도 9월에 연차휴가 수당이 나가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관리하기 힘들죠. 사실 회계연도로 쓴다는 얘기는 연차휴가를 좀 획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인데 이 1년 미만 기간을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져가면 관리가 매월 연차휴가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연도 방식을 쓰면서 한 가지 더 규정만 추가를 한다면 이 5일을 요거랑 묶어서 같이 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제도를 만들어낸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8년도에 발생한 이 5일을 월별 기준하지 말고 원칙적으로는 다음 연도 월별로 수당이 나가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이 발생하는 5일을 다음 연도 1월 1일 날 발생하는 이 회계연도 방식의 연차휴가랑 묶어서 다시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용기간을 1년 플러스 몇 개월을 주는 거죠. 묶어서. 그러면 이 7.5개를 1년간 사용하고 안 쓰면 수당이 나가는 거였잖아요, 기존에. 근데 얘를 안 쓴 게 있다면 여기다가 같이 묶어서 1년 동안 사용하고 수당이 같이 나간다. 그럼 얘는 이 1년을 얘랑 묶어서 이 기간 동안 쓰고 여기서 수당으로 나간다. 이게 가능하세요. 사실 이 제도를 안 만들면 회계연도로 쓰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휴가를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게 해주려면 취업규칙에다가 반드시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이 연차휴가는 다음 연도 회계연도 휴가랑 사용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연차휴가를 관리하는데 회계연도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를 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